예, 안녕하세요.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늘 볼 제품은 가더사의 6.02mm 이너바렐 위드 챔버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챔버 세트하고 6.02 그 정밀 바렐이 같이 세트로 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지금 현재 글락 17, 18C, 22에 맞는 마루이 그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에 대한 조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블랙 에디션이라는데요. 바렐 자체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뭐냐면 띄웠을 때 총구 쪽에서 봤을 때 안쪽에 이게 재질이 지금 황동이거든요. 말일 것처럼 황동 재질의 그 황동색 그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구에서 뚝 봤을 때 야, 황동색 이 비비탄 총이구나 이런 느낌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고 챔버는 상대적으로 말일 것보다 좀 더 강한 그 구조로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루미늄 인핸스드 챔버라고 되어 있고요. 마루이 글락 17, 22, 18C, 34, 34까지 되네요. 근데 34는 이건 좀 짧을 텐데. 그래서 지금 원래 여기 써 있기는 22까지만 써 있습니다. 34는 보증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면 역시 대만산답게 쫙 이렇게 금장으로 글씨를 써놨고요. 하이 프리시전 사이즈 파이가 6.02mm 길이가 죄송합니다. 노안이라 잘 안 보여서 96.9인가요? 96.9mm 도쿄 마루이 P26 P26도 되네요. 글락 17, 글락 18C GBB 가면 갈수록 종류가 늘어나요. 맞는 야, 이게 뭐야 이게 34의 이너바렐 길이가 맞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26은 보통 18하고 호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얘네 그 가더 거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보통 이 표딱지에 써 있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이 안쪽 거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 못 집니다. 그리고 챔버가 기존의 마릴 거에서는 유광 블랙인데 비해서 무광 블랙으로 처리가 돼 있죠. 근데 사실 이건 뭐 기능상의 어떤 차이는 없어요. 안에 그 좀 독특한 거가 뭐냐면 호복 고무도 장착이 다 돼 있습니다. 호복 고무 같은 경우는 70도짜리가 장착돼 있어요. 좀 독특하죠? 우리가 경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경도가 보통 마를 게 50도에서 60도 정도 됩니다. 그 사이 정도 되는데 그게 부드러운 정도를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고무가 얼마나 딱딱하냐를 수치로 표현하는 건데 예를 들어 수치가 높으면 더 딱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치가 낮으면 좀 부드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부드러우면 안 돼요. 너무 부드러우면 안 되고 너무 또 딱딱해도 안 되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뭐에 따라서 정해지냐면 사실은 탄속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탄속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요 마크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제품 포장은 제품마다 틀릴 수 있어요. 박스에 저 범죄인이 없었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호법 다이얼도 뭐 방향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향 쪽, 그러니까 이쪽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호법이 뜨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테스트는 제가 좀 해봤는데 뭐 잘 먹기는 해요. 근데 정확도 부분에 대해서는 필드에서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필드 테스트는 못해서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고요. 위에 부분도 그 레치 부분도 좀 더 강화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게 강화 말일 것보다 다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영상을 올린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냥 그 튜닝의 끝은 순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마루이가 지금 이너바렐의 직경을 6.08mm로 계속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6.08mm가 제가 필드에서 써봤을 때 가장 그 넓은 영역의 그 집탄성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이론적인 수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정밀바렐 직경이 타이트해지면 타이트해질수록 근거리에서 집탄성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어요. 굉장히라기보다는 하여튼 높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원거리가 되면서는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는 근거리와 원거리를 번갈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밀바렐로 타이트해지면 타이트해질수록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 사실 비비탄이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요. 이런 6.02mm만 해도 03mm만 해도 사실 좀 버거워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비비탄의 직경은 지금처럼 5.95mm의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1 공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작지는 않았기 때문에 낑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떼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비비탄이 이 안에 낑기는 경우 정밀바렐만 쓰면
낑기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이제 이런 라일락스 정밀 바렐 같은 게 쓰는 경우는 뭐 잘 꼈죠. 아주 애지간한 거 마르젠탄 이런 것도 낑기는 경우도 많았고, 그 당시 존재하던 탄들이 대부분 낑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비비탄이 조그매졌기 때문에 잘 통과하는 거지, 그때 비해서 정밀 바렐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비비탄이 작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때 써야 되냐. 그러니까 원래 마르이 순정 거가 성능이 뛰어나요. 집탄성 아까 말한 대로 전체 비거리, 처음에서 게임에 쓸 수 있는 비거리까지, 최대 비거리까지의 그 집단성을 전부 다 보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르이 순정 있는 사람들은 마르이 순정은 그대로 쓰시고요. 쓰시다 보면 뭐 슬라이드를 바꿨다든가 스팀 슬라이드를 쓴다든가 이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 챔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챔버 교체하는 김에 그냥 교체하면 좀 낫다는 거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챔버까지 해서 강화 챔버까지 하고, 그 다음 호복 고무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강화 누름바, 이거 영어로 컴프레셔 바, 컴프레셔 바까지 다 강화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밀 바렐까지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좋다는 얘기죠. 뭐 어차피 기왕 드릴 거라면 세트로 이거 부서졌으니까 이거 하는 김에 뭐 또 뜯어가지고 호복 고무 옮기고는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로 하시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제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70도짜리 호복 고무라면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좀 상대적으로 빨리 호흡이 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게임을 뛰시는 분들만 주로 아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 날씨가 추워지면 호복 고무가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서 호흡이 안 먹고요,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거 특히 이제 게임 전날 차에다가 총을 실어 놓으신 분들이 그런 현상을 겪게 되고요. 그거는 차에다가 총을 던져 놓은 다음에 차에 히터를 트신 다음에 반나절 이상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미친 짓이죠. 기름값이 더 나오겠죠. 왜냐면 직접적으로 열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로 데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날 차에다가 겨울에는 실어 놓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부서진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얘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근거리에서 집단성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고, 처음 그 짧은 거리, 그러니까 전체 비거리가 A, B, C라고 있을 때 그 A 구역에서 B 구역까지는 좀 탄속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그 다음엔 좀 느리게 진행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정밀 바렐들이. 그래서 쑥 이렇게 근데 그 6.08mm 마를 거 같은 경우, 그 순정 이너 바렐 같은 경우엔 그냥 쑥 이렇게 날아간다 보시면 돼요. 제 표현이 아마 맞을 거예요.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얘하고 잘못 비교하는 것이 이 라일락스 정밀 바렐이에요. 그러니까 정밀 바렐이라는 것도 사실 좀 되게 생소하죠, 초보자분들한테. 정밀 바렐이라는 건 요 직경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좀 더 집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거고요. 사실 뭐 이런 정밀 바렐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만든 적이 있었죠. 6.01mm까지도 만든 적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탄이 자꾸 걸리는 문제가 있었고, 그때도 기술적인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3mm가 이론적으로도 최대고 그거 이하로 깎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면 탄이 좀 이상하게 날아가거든요. 반대로 저항이 너무 크게 걸려서. 근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 바렐의 성능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 비비탄의 사이즈가, 표준 사이즈가 그 마렐 쪽에서 5.95를 선도하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전체 비비탄의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여기 통과하기 쉬워진 거죠. 이거는 지금 라일락스의 6.00mm, 그러니까 직경이 6.00mm짜리의 정밀 바렐입니다. 요거는 마렐 글락 19 건데요, 18은 아니고. 그럼 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우선 착각하지 마실게, 이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밀 바렐. 이게 초보자분들 봤을 때 정밀 바렐 똑같죠? 달라요. 얘는 황동 재질이고요, 얘는 스테인레스 재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스라고 부르는 건데, 서스라는 이름보다는 일반인들한테는 스테인레스라는 이름이 친근합니다, 더.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만든 바렐, 요거는 황동으로 만든 바렐. 자, 어떤 게 경도가 더 높냐면 당연히 스테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레스가 더 단단하고 스크래치에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얘를 쓰게 됐을 경우에 집단성 부분의 효과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무래도 내부 스크래치에 좀 더 강하고 내구성이 좀 더 강한 거를 강점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6.00이니까 얘보다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라일락스 걸 썼을 경우 6.00짜리요. 라일락스가 두 가지예요, 현재. 6.03mm짜리 하나가 03mm짜리 하고요. 6.00mm라 해서 파워 바렐이라고 따로 얘네들이 이제 라일락스에서 따로 설명하는데 파워 바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6.00mm입니다. 직경이. 일반 정밀 바렐은 6.03이고요. 라일락스에서. 그래서 그거를 6.00 같은 경우는 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이보다 더 짧은 거리에서 집탄성은 극도하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다.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요. 좀 더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는 좀 흩어지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날아가는 속도의 그 변화 차이가 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슉 이거고 얘는 슉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마르이는 슈 이상하죠? 제가 설명하는데도 이상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느낌상으로 보시면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빠르고 뒤는 싹 느리게 날아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 싹 느리게 날아가는 그 느낌서부터는 이미 힘이 많이 그 소실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거긴 집탄성을 기대할 수 없는 범위로 봐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바렐이 똑같지 않다. 아주 가까운 근접 게임을 주로 즐기는 IPSC 같은 경우는 6.00이 가장 적합하겠고 6.02는 그거보다 약간 더 긴 거리, 약간 더 긴 거리에서 집단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6.08은 전체 사거리. 그러니까 제일 보편적인 건 사실 6.08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굳이 뭐 저도 정밀 바렐을 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바렐이 긁히거나 또는 뭐 굳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뭔가 좀 낮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못 말려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교체를 그냥 하신다면 교체해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정밀 바렐이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모든 것들이 라일락스에서도 심지어 모두 다 스테인레스를 만든 게 아니라요 황동으로 만든 정밀 바렐도 나옵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동이라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극한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밀 바렐 그러면 마르이 건 삐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르이 것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인 호흡을 가진 건 사실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정밀 바렐 잘 교체하지 않아요. 교체할 이유가 없고요.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되겠죠. 이너 바렐이 긁히거나 이러면 순정품이 따로 없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바렐을 선호하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스틸이라든가 메탈 챔버를 써서 혹시 메탈 슬라이드를 써서 혹시 챔버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얘를 쓰는 게 유리하긴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잡다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길게 정밀 바렐이라는 게 다 같은 정밀 바렐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따로 얘기했고 아울러서 이제 가더 그 정밀 바렐하고 챔버 세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영상이 뜨문뜨문 올라가는 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6월달 넘어서 6월 말 지나서 이제 방학 끝나면 좀 촘촘하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